미국 증시는 조정의 가능성이 예. 있고 오히려 앞으로 좀 10년은 우리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이끄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라고 물론 좀 나눠서 투자해야 되겠죠. 분산해서. 예, 달러가 기축통화는 기축통화지만 기축통화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고 애완 보유를 다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위기의 국면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고용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3월까지는 미국 경제 좋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로랜디 뭐 소비 증가한다. 예, 그다음에 고용 많이 증가한다. 네. 예, 미국 경제가 무착륙을 한다고 이런 주장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예, 최근에 저 3월 FOMC 결과 보니까 그 회의 의결문 뭐 이런 것들 뭐 의사록 이런 거 보니까요. 예, 미국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경제가 마일드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 약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예요. 미국 소비가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증가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실질 임금은 정체적, 그 다음에 자산 가격 떨어졌죠. 가계 저축률은 2007년 이후 가장 낮죠.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그러면 아마 2분기 중후반부터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이 기업 경영자들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고용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 경제가 연착륙보다는 저는 경착륙,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2% 이상 떨어지라고 있어요. 능력보다 미국 경제가 올해 2% 이하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과 동시에 또 상업용 부동산의 네. 위기, 이렇게 제2금융권의 부실 위기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개인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이걸 뭔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나 떨어지거든요. 네. 극심한 침체에 빠지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썼죠. 연준은 전례가 없을 정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모든 경제 조처가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미국 정부 지금 국가 부도위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 부채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가계 부채도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풀어놨더니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채권 시장에도 붕괴됐고 주시장에 붕괴되는 과정이고 이제 주택 가격에서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금융회사들 일부 파산이 나오고요. 이 상업용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한 15% 떨어졌어요. 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사무실 이거는 25%나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의 대형은행 대출 비중은 굉장히 낮은데요. 중소은행의 대출 비중, 총 대출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진다면 예, 그런 거 중소은행들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고 뭐 이렇게 구제하는 수순으로 나갔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거 중소형 은행들 앞으로 부실이 많이 드러나면서 많이 좀 파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2금융권의 부실 위기로도 좀 예, 번질 가능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비해 고평가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 증시는 고평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방법에 따르는데요. 예, 장기적으로 어디 나라나 그 주가가 명목 GDP 거기를 따라 가지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그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는 뭐 10% 정도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거꾸로 명목 GDP여 가지고 S&P 500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한 10% 정도가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의 영역에 지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외생적인 충격이나 뭐 경제가 나쁘든지 기업이익이 줄어들면은 이 충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반
이사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경제적 위기는 미국 증시는 바로 반영이 되나요? 예, 미국 주가는 미국 경제는 정말 탄력적이고요. 예, 미국 소비자들도 경기가 나쁘면 금방 소비를 줄여버리고 기업도 고용을 금방 줄여버리거든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200만 개 줄여버려요. 10년 늘어났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미국 가게들이 금방 소비를 줄여버리죠. 아, 그럼 바로 반영이. 바로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바로 반영돼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한국 증시도 바로 좀 영향이. 그렇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요, 또 리스크가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저 세계가 주식형 펀드 보면은 미국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이머징 마켓, 중국, 우리나라, 대만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미국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뭐 주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인이 돈을 주식을 팔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주가하고 미국 주가는 방향은 같아요. 네. 미국 주가 떨어지는데 우리 주가만 오를 수는 없습니다. 예, 단지 제가 보는 건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10% 떨어진다면은 우리 주가는 한 5% 안팎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 주셨던 건데 미국과 한국은 좀 각기 사이클을 나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사이클로 좋을 때가 있고 또 그게 끝나면 한국 주식이 좀 좋을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한국 주식의 때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제가 1980년부터 뭐 작년까지 쭉 분석해 보니까 10년 단위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89년까지 10년 동안은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코스피하고 S&P 500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거의 2배 정도 우리가 수익률이 높습니다. 월평균 수익률이요. 예, 그때 우리가 80년대 말에 3조 황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경기 좋았거든요. 네. 90년에서 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 10년 동안은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8%예요. 네.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떨어진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2010년에서 2019년, 뭐 20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주가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미국 주식을 그렇게 많이 투자한 거죠. 그래서 미국만 앞으로 오를 거다. 예, 그래서 뭐 가끔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뭐 국장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미국 주식에 미쳐라. 뭐 이런 뭐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 10년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주가는 아직도 거품이 덜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미 달러 지수예요. 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은 미국 주가가 좋았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 주가가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고점에서 한 10% 달러 지수가 114까지 갔다가 지금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10% 떨어졌는데요. 저는 뭐 기간의 문제지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20% 정도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조정의 가능성이 예. 있고 오히려 앞으로 좀 10년은 우리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이끄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라고 물론 좀 나눠서 투자해야 되겠죠. 분산해서. 예.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 가지고 투자한다면은 우리 주식을 80, 미국 주식을 한 20% 정도 유치하는 게 그 절대적으로 우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또 이게 이렇게 해서 10년에 또 경험이 쌓이면 또 그때는 또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화가 일단 먼저는 글로벌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둘이 그 싸우다 보니까 뭐 글로벌 경제가 계속 과거보다 낮은 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싸우느냐? 그거는 뭐 단순합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제. 예,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때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였어요. 네. 근데 작년 보니까 18%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네. 근데 미국 비중은 32%, 2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2030년 무렵 가면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WTO 가입시켜주고 키워놨는데 너무 빨리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억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 이건데요.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서로 나빠요. 그러니까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고 이후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굉장히 싸게 생산했죠. 네. 그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해 줬어요.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6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조 1천억 달러 상품을 중국이 갓산 임금으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해 줬다는 겁니다. 네. 뭐 중국이 그 돈 벌어가지고 뭐를 했냐. 일부를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미 국채 사주니까 미국 금리가 낮아지죠. 그러면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죠. 네.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벌고 미국 가게는 그동안 상품을 싸게 소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채권 사주니까 국채 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집값 오르고 주가 오르니까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손해네요. 서로 손해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가장 큰 손해일까요? 수출을 못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바이 아메리칸에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소비하자 그러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생산하는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을 미국이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도. 그렇게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부과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작년에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3,800억 달러예요. 그 이전에 3,1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규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과거처럼 싸게 살 수는 없고요. 중국도 미국 쪽에서 수출해서 그렇게 갈수록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둘이 이축되니까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45%거든요. 네. 둘이 싸우다 보니까 세계 교역이 이축되니까 우리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도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미중 패권 전쟁 중에 또 2차 전지 IRA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역으로 또 수혜를 단독으로 받아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또 싫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우리가 중국이 미국한테 워낙 규제, 반도체 같은 거 기술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따라오려고 했는데 그 격차를 이 기간에 더 벌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초격차를 초격차를 중국한테 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미국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미중 패권 전쟁하면서 전 세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좋지만 또 네. 그 외적으로는 네. 근접국인 우리나라가 미중의 견제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가장 그렇죠. 큰 피해는 수출일까요, 역시? 그렇죠. 대중 수출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중국 상품을 덜 수입해 가면은 중국이 그동안 우리 상품 생산할 때 우리가 중간재는 중국을 사실 우리 대중 수출이 거의 70% 이상이 중간재예요. 네. 그럼 중국으로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다면은 중국도 우리 중간재 수입을 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간재를 이제 웬만하면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상품 소비자도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아마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26%까지 갔다가 지금 24%, 22%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 비중은 크게 여기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